오늘 나온 정책,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정책 총알배성. 오책! 자, 바로 오늘이죠. 지난달 고용보험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매달 이 자료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가 청경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경기 사무관입니다. 저는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해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용행정통계 일단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자료입니까요? 네, 먼저 행정통계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국가나 공공행정기관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고서나 신고 서식들을 집계해서 만드는 통계를 행정통계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매달 고용보험의 가입과 상실 신고 건수를 집계해서 고용행정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3월에 고용행정통계 가장 큰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3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총 숫자는 1,350만 4천 명이고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약 52만 6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라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이나 여성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또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이 확대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비교가 보면은 작년 동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작년 동월이라는 게 1년 전에 같은 달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난달이 아니라 왜 1년 전에 같은 달을 비교를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이 고용지표들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고용지표들의 변화에는 경기적 요인이 있고 또 계절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은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말이 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피보험자 숫자는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1월 달에 가입자 숫자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산업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조업이 지난 1월부터 좀 증가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이유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난 2, 3년간 제조업에서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섬유나 의복산업 같은 전통 산업들도 장기간 해외 이전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 추세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3개월 연속 제조업 피보험자 숫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던 조선업 가입자가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다음 달 정도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1인 가구나 외식 산업 증가로 식료품 제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수요가 건강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건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의약품 제조업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부 산업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크게 반영되면서 제조업 가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업, 식료품, 의약품이 다 중요한 산업들인데 좋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또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고용행정 통계랑 사실 사람들이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결과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의 경우는 주로 65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거나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같은 분들이 빠진 상황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런 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또 고용보험의 미가입자까지도 포함할 뿐 아니라 실업자와 또 자영업자,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다 포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료를 볼 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면 통계라는 게 성별, 연령별로도 이제 많은 특징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3월 달에 그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고용보험 통계로 보면은 여성 가입자가 최근에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도 여성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은 여성 친화적인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또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성 가입자 증가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50세 이상이 또 늘어나고 있고 30, 40대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 정도의 낮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청년층은 3% 중후반대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구직급여, 우리 실업급여라고도 많이 불리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랑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3월 달에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신 분은 12만 5천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약 10,000명이고요. 10,000명이 증가했고 비율로 보면 8.3%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총 50만 6천 명이고 지급액은 6,397억 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 23.1%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최근 언론에서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액 수준이다. 매번 크게 보도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하지만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우려하신 것처럼 실업 대란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신규 취득한 사람과 상실한 사람이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직자 숫자가 피보험자, 가입자 숫자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보건복지산업이나 또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시던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고용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 관행이 그렇고 또 건설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자면은 일거리가 중단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직업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계절성 실업을 겪는 분들한테는 구직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고용행정 통계를 통해서 지난 3월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해 봤는데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가 청경기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나와 주실 거죠?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뵙기로 하고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